안녕하세요. 절야광님이십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2024년에는 제가 85권의 책을 읽었어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5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비, 소유, 행복, 그리고 일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책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박정미 작가의 영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찾아보다가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바로 빌려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보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저자가 영국 런던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런던에 살고 있으니 앞으로 의식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단 월세 2달밖에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국살이의 현타가 온 저자가 생각을 바꾸어서 아니 돈이 없으면 돈 없이 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돈 없이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절약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기보다는 돈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스킵 다이빙이라는 방법인데요. 스킵 다이빙은 버려진 음식물을 수거해서 식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대형마트나 식당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식사를 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서도 보트나 카라반에서 생활하는 모바일 리빙, 또 만만치 않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긴 건물에 점거하여 거주하는 스쿼팅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로 도시에서도 돈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결국 이 작가는 돈 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인간관계, 자연과의 조화, 자아성찰 등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를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스킵 다이빙, 모바일 리빙, 스쿼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또 이 책에서는 단순히 절약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까지 다양한 분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공유 냉장고라는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냉장고를 타인과 공유하는 방법이었는데 냉장고 속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을 넣어놓으면 나도 음식을 새로운 걸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서 히시월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최근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 이 스킵 다이빙이 있었고 모바일 리빙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떤 건지 좀 궁금해졌다 하는 분들은 이 히시월드 유튜버님의 영상을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유튜버 미니멀 유목민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건우 작가님의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미니멀리즘과 디지털 노마드라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한 특별한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소유를 최소화하고 어디서든 일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식을 공유해 주는데요.
여행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이런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전 용량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도 새로 산 적도 있어요. 더 큰 용량으로요. 그런데 이분은 사진도 미니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사진 한 장을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리지 않는 그런 사진도 삭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제 소감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또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미니멀 유무민님의 영상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더 눈에 와닿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유연한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소연 작가님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도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옷을 사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밀리의 서재에서 이 책 제목을 보게 되었고 너무 제목이 이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책은 내 패션과 그리고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는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옷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옷이 몇 억 톤씩 버려진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몇 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에 쉽게 와닿진 않잖아요. 이런 몇 억 톤씩 버려지는 옷들, 이런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탐구했고 또 옷을 사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 내 수중에 있는 물건은 되도록 여러 번 오랫동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제로 웨이스트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또 이 책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21% 파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냥 옷을 나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필요 없는 옷을 가지고 가면 이 옷에다가 이런 태그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태그에 어떤 설명들을 쓰냐면 이 옷과 있었던 추억을 쓰는 거예요. 안녕, 뭐 옷 이름 누구야? 나는 너랑 언제 처음 만났었지. 그런데 이런 이유로 너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 앞으로 네가 이런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 옷에 대한 사연을 적다 보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옷을 보내줄 수도 있었고 내가 옷을 가져간 개수만큼 다른 사람의 옷을 교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옷을 가지고 올 때에도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좀 신중한 마음으로 옷을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에는 이거 좀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과연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게 작년에 청주에서 열린 적이 있대요. 물론 서울에서도 매년 열리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청주에서 이 행사가 있을 때 연락을 주시기로 해서 저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책에 대한 제 감상은 일단 제 옷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저도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옷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오리털 옷이나 거위털 옷들 이런 걸 살펴보며 동물권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동물권, 환경,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책은 이은재 작가님의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앞으로 만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또 심지어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데 이분이 비건까지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로 웨이스트 방법과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책인데 이 네 가지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티슈 대신에 이건 반납하고 화장실에서 손 씻고 오기, 외출할 때 텀블러 챙기기, 식당에 갔을 때 먹지 않는 반찬이 있으면 먹지 않는 반찬은 거절하기, 외출할 때 작은 통 챙기기. 이런 작은 방법들이 저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인상 깊었고 또 이분이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제시를 해주셨는데 물 쓰듯 한다 라는 이 관용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냐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펑펑 쓴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을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의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이 책을 읽었을 때가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다녀온 이후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빵을 만들고 나서 사장님께서 빵을 하나하나 비닐 포장지에 싸주시고 그걸 또 플라스틱이 있는 종이 상자에 담아주셨는데 내가 직접 만든 빵도 비닐에 담아오면서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후에는 외식을 하는 날에는 꼭 도시락통을 챙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비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터라 나중에 꼭 작가처럼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제비를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감상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혹시 제로 웨이스트에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혜림 작가님의 어느 날 멀쩡했던 행거가 무너졌다입니다. 사실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이 책을 통해서 물건과 공간, 그리고 삶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일단 제목 그대로 이분은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경험 다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무너진 사건을 계기로 이 작가가 소유 습관을 재점검하고 미니멀리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미니멀리즘에 대한 생각과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의 큰 틀은 내 인생에 과한 것들을 줄여서 내가 감당 가능한 크기로 만드는 것이다. 물건을 모두 버리는 것만이, 온 방안을 새하얗게 만들고 싱크대 위를 깨끗이 비우는 것만이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소수의 친구들이지만 만날 때마다 건강한 에너지 그리고 좋은 영감을 주고받는 이 관계만으로도 나는 충분함을 느낀다. 본질적인 인간의 외로움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제 감상은 미니멀리스트를 꿈꾸는 맥시멀리스트로서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리고 마음도 가벼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문체랑 생각에 굉장히 반해버려서 다른 책들도 읽었는데요. 같은 작가님의 다른 책이에요. 이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 쓰셨던 책인 걷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책과 텃밭을 가꾸면서 쓴 책인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에 산다. 이 책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5권의 책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물질적인 소유와 소비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더 가벼운 삶,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감을 주었던 책들입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 평소 소비와 소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을 통해서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혹시 구독자님들께서도 최근에 읽으셨던 좋은 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